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좀 얘기해 줄게요. 옆에다가 잘 체크해 두도록 하세요. 자,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지금 우리가 대단원 7 생물 다양성과 유지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01 지지시대의 환경과 생물은 우리가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배웠었고요. 우리는 이제 어디서부터 할까요? 02 생물의 진화랑 03 생물 다양성과 보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단원 8단원 생태계와 환경에서 이 대단원 8단원 생태계와 환경은 총 소단원이 4개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01 생물과 환경까지만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총 페이지가 216쪽부터 249쪽까지에 해당하고요. 선생님이 지금 말한 거는 선생님이랑 나가는 통합과학 시험 범위를 얘기한 거고 박혜원 선생님이랑 나가는 통합과학 시험 범위는 또 다르겠죠. 그거는 박혜원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실 테니까 그때 가서 적도록 하세요. 자, 시험 범위 2학기 이제 2학기 중간 시험 범위를 정리한 거고요. 자,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얘들아, 졸지 말고 들어야 돼.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짧게 해줄게요. 자, 이번 소단어는 생물의 진화입니다. 자, 진화가 뭘까요? 진화. 이 생물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점점 모양이 좀 변화하고 그러는 것들을 진화라고 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진화란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하는 과정을 진화라고 하고요. 이 진화가 일어남으로써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그 다양성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 진화 때문에 이 다양성은 증가할 수 있는 거겠죠. 진화에 의해 지구에 사는 생물종이 다양해졌음. 자, 그 다음에 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변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생물들이 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변이가 뭐냐? 변이, 뭔가 변화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잖아. 자, 변이란 같은 생물종의 개체 간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뜻해요. 자, 형질이라는 게 뭐죠? 형질? 어떤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형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부색, 눈 색깔, 키, 몸무게, 머리카락, 모양,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형질이라고 했고요. 이 변이는 같은 생물종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뭐 강아지는 강아지에서만 나타나는, 고양이면 고양이에서만 나타나는, 그리고 인간이면 인간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형질 차이가 변이다. 그래서 이 변이의 예가 밑에 잘 써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유럽 정원 달팽이의 껍데기 색과 무늬 차이예요. 자, 이 첫 번째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이 달팽이의 껍데기를 잘 보면은 달팽이들마다 이 무늬가 다 어때요? 다 다르죠? 색깔도 다 달라요. 무늬를 자세히 보면은 어떤 거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각각 같은 종이지만 껍데기의 색과 무늬가 다르게 나타나는 변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사람의 피부색 차이입니다. 인종에 따라서 사람 피부색 어때요? 다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앵무의 깃털색 차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동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앵무새 2마리의 깃털 색깔 어땠어요? 다르죠.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색깔, 깃털색이라는 형질이 다른 변이의 예다라는 거고요. 자, 무당벌레의 겉날개 색과 무늬 차이. 자, 무당벌레 겉날개를 보니까 여기 그림 보니까 무늬의 이 숫자도 좀 다르고 또 크기도 다르고 또 이 겉날개의 색깔도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장미의 꽃잎색 차이 이런 것들이 다 변이에 해당한다. 자, 동그라미 2번 환경과 변이를 보겠습니다. 자, 이 변이가 같은 변이라도 어떤 환경에 서식하냐에 따라서 그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같은 변이라도 빈칸 환경에 따라 생존에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다. 그 예로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거 유전 파트 배우면서 한번 배웠었습니다. 자, 정상 적혈구 같은 경우는 무슨 모양이라고 했었죠? 그치? 원형 모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산소 운반을 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면 이 적혈구가 이렇게 원반 모양이 아니고 어떤 모양으로 변한다? 난 모양으로 변한다. 자, 이 난 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는요, 정상 적혈구보다 산소 운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에 심한 빈혈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각 장기들, 여러 기관들이 손상 입게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좀 생존에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 이 난 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는요, 말라리아라는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라는 질병이 창궐하는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이 정상 적혈구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좀 더 생존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정상 적혈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정상 적혈구도 있지만 난 모양 적혈구가 섞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이 A와 B라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유리하다 생존에? B라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하다. 왜냐? 이 난 모양 적혈구가 말라리아라는 질병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진화와 변이를 볼게요. 자, 이 진화라는 거는요, 이 변이가 오랜 세대, 여러 세대 동안 축적되면서 형질의 차이를 점점 크게 일으키고 그러면서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변이가 여러 세대 동안 자손에게 전달되면서 쌓이면 형질의 차이가 커지면서 뭐가 일어난다? 진화가 일어난다. 진화가 일어난다. 자, 그리고 이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원동력. 그래서 그 예로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라는 게 있어요.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거는요, 이 갈라파고스는 이 지역의 이름이고 제도는 섬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갈라파고스 군도라고도 하는데 어디냐? 여기 오른쪽 하단에 박스를 보면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갈라파고스 제도는 이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지구의 적도 부근에 있는 이 섬들의 무리입니다. 이 남아메리카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갈라파고스 제도는 여러 섬들이 무리지어 있어요. 그래서 1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섬마다 환경이 좀 달라요. 이 섬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이 섬들 사이에는 바다의 흐름, 해류의 세기가 커서 생물들이 서로 이동할 수가 없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이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핀치새라는 새들이 살고 있는데 이 핀치새들은 처음에 이 부리의 모양들이 다양했습니다. 다양했는데 어떤 것들은 뭐 길고 뾰족하고 어떤 핀치새들의 부리는 크고 단단하고 또 어떤 건 뭉툭하고 뭐 이렇게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섬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먹이의 종류도 달랐어요. 그래서 이 핀치새들이 각 섬마다 살고 있는 핀치새들이
각자 섬의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유리한 형질의 부리를 가진 새들이 살아남게 되겠죠. 각 섬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에 처음 정착한 핀칫의 무리의 개체간에는 다양한 변이가 있었는데, 다양한 부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변이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종으로 진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섬마다 다양한 종의 핀칫새가 살고 있다. 그 환경에 맞춰서 라는 거고요. 자, 양가로 3번 변이. 유전자에 나타나는 유전적 변이. 이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뭐가 있냐? 이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연변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성생식이에요. 이 밑에 표에다가 채워볼까요? 하나는 돌연변이, 다른 하나는 유성생식. 자, 위에 빈칸을 세워보면 변이는 주로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고요. 유전자의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이게 세대를 거치면서 유전이 되겠죠.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이 유전적 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된다. 그래서 이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인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돌연변이는 뭐죠? 돌연변이? 자, 돌연변이라는 거는요, DNA. 이 DNA 안에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유전 정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 변화가 어떤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면요, 이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돌연변이라고 하고요. 유성생식은 뭐냐? 유성생식은요, 성을 가지고 있는 암컷, 수컷, 남자, 여자 이렇게 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의 생식 방법을 유성생식이라고 해요.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그러니까 난자 또는 정자의 결합으로 자손이 만들어지는 생식 방법을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자, 돌연변이에 의한 변이를 보면은 돌연변이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져 다양한 형질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밑에 그림을 보자. 이게 딱정벌레인데 부모 세대에서는 이 딱정벌레가 모두 붉은색 딱정벌레만 있었어. 그런데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 붉은색의 유전자가 초록색의 유전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손 세대에는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딱정벌레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다? 돌연변이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는 변이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성생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그러니까 여자, 남자, 그러니까 암컷, 수컷이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이 만들어지는 난자와 정자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요. 근데 어떤 것들이 수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손의 형질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부모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되어 자손에게 전달되므로 자손이 부모와 다른 형질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림으로 살펴보면 강아지가 있네. 강아지가 있는데 하나는 흰색 강아지, 하나는 검은색 강아지예요. 이 흰색 강아지는 흰색 털만 가지고 있는 거고 검은색 강아지는 검은색 털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손, 이 둘 사이에 만들어진 새끼 강아지의 털색은 어때요? 얼룩무늬죠, 그죠? 자손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은 형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걸 변이라고 해요. 이거 왜 그러냐 보니까 이 흰색 강아지를 암컷이라고 해보고 검은색 강아지를 수컷이라고 해볼까? 자, 이 암컷 흰색 강아지는 이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흰색 털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흰색 털 유전자, 여기도 흰색 털 유전자. 이 검은색 강아지, 수컷 강아지는 이 유전자 무슨 유전자겠어요? 검은색 털 유전자겠죠. 그쵸? 이 암컷 강아지가, 이 암컷 개가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은
난자를 만듭니다. 뭘 만든다? 난자라는 생식세포를 만들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염색체 중에 하나만 이 난자에 들어가는데 이 염색체 안에 있는 이 유전자는 무슨 털 유전자? 흰색 털 유전자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검은색 강아지, 검은색 개의 수컷, 이 수컷 개가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염색체 중에 하나만 들어가겠죠. 근데 이 하나의 염색체, 여기 유전자는 무슨 색 털 유전자다? 검은색 털 유전자다. 이거는 정자. 이렇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거, 수정하게 되면은 어떤 강아지가 만들어질까? 자, 이쪽에서는 암컷으로부터는 흰색 유전자를 받았고 검은색으로부터는 검은색 유전자를 받았죠. 그래서 이 자손은 얼룩무늬 털색을 가지게 된다.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은 형질을 자손에서 가진다. 변이의 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학습지는 오늘 여기까지 나가겠고요. 오늘 이 부분 교과서로 살펴보면요. 교과서는 216쪽에 해당하고요. 생물의 진화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웠냐? 진화에 대해서 배웠고요. 진화란 여러 세대를 거쳐 이루어진 생물의 변화 과정을 뜻하고 또 변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변이는 같은 생물종의 개체 간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변이의 예, 달팽이, 사람 피부색, 뭐 앵무새 깃털색, 이 변이. 이 변이에 대한 예가 여기 217쪽에도 또 하나 있어요. 갈라파고스 제도의 육지 이구아나라는 건데 이 육지 이구아나의 이 두 가지 육지 이구아나의 색깔이 어때요? 다르죠? 그죠? 같은 종인데 형질의 차이 나타나는 건 변이의 예입니다. 그리고 이 변이는 진화의 뭐다? 원동력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여기 217쪽에 보면은 해보기 봤을 때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표로 정리했었는데 이거는요 뭐예요? 이거는 돌연변이 때문에 변이가 일어난다 라는 거고 이 두 번째 거는 뭐야? 두 번째 거 이거는 변이가 일어나는 까닭 원인 유성생식 때문이죠. 유성생식. 그래서 변이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이 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내용이고요. 많은 내용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내용 한 번씩 쑥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자연선택이라는 진화의 원리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